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이죠. 모아타운 종료 선언을 오늘 날짜로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오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투기 방지 대책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상세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보시면은 2024년도 7월 19일이죠. 오늘 날짜죠. 바로 속보로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죠. 서울시 이제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모아타운 투기 근절하고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환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아타운 이제 추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자치구 공모 방식과 그 다음에 주민 제한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주민 제한 방식이 추가로 된 거죠. 그런데 이 자치구 공모 방식을 없애고 어떻게 바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환해서 이어가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치구 공모 방식의 경우는 동의율 자체가 30%만 받아서 자치구의 공모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제한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것이 동의율도 높고 노후도 기준도 높고, 그 다음에 이 토지 면적 안에서의 동의율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정 가능성이 자치구 공모 방식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추진하면 다행인데,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이 동의율 자체를 걷는 것에 제한을 뒀는데, 오늘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는지 핵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모아타운 주민 갈등 투기 세력 막기 위한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 방지 세부 실행 계획 마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아타운 자치구 수시 공모를 올해 7월 말 조기 종료를 시키고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모아타운이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 노후도 기준이 굉장히 낮죠. 일반 재개발, 신속통합이라든가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년 된 노후도 기준과 30년 된 노후도 기준이 제각각 몇 프로인지에 따라서 이 재개발의 추진이 가능한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이죠. 20년의 노후도 기준만 갖추고 있으면은 바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노후도 기준도 낮고 동의율 기준도 낮아서 많은 사업지들이 이 모아타운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7월 말로 조기 종료시킨다, 그리고 나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만 이제 추진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 제한 동의 기준을 강화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주민 동의 기준 강화, 정말 어이없는 이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얼토당토 않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세입자 갈등 조정 협의체 기준 마련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추정 60분이라는 TV 프로그램 안에서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방송 내용이 나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론이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시선이 비춰지니까 이 서울시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아타운 투기 행위 전수조사, 기획 부동산 투기 거래 적발 시 사업 시행 구역 제외 수사 의뢰 등 강력 처벌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세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 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이죠. 사업이 오는 7월 말까지 자치구 공모를 종료를 하고 앞으로 주민 제한 방식으로만 전환해 사업을 이어나간다. 네,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시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 방지 후속 대책 조치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위에 나온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은 이번 계획은 7월 19일부터 즉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짜죠. 바로 즉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올해 7월 31일 조기 종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시행이 되는 날짜는 오늘 날짜고, 자치구 공모 접수는 올해 7월 31일로 이제 마감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 22년 3월부터 22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25년이죠. 내년 6월까지 추진이 가능했다,
했던 이런 공모 접수 방식이 이제 끝났다.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만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사항 등을 고려해서 올해 이제 7월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이 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접수가 이미 들어간 구역들이죠. 그런 구역의 경우는 그대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보류될 대상지는 요청 시 대상지 적성 여부 심의를 통해서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환해서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구 공모 방식 같은 경우는 사업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제한 방식 같은 경우는 사업비 지원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민들이 알아서 모아타운을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치구 공모 방식의 경우는 이런 자치구 구에서 이 추진위 사무실과 이제 협동을 해서 같이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주민 제한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정비 업체죠. 일반 정비, 사설 업체의 정비라든가 아니면 신탁사가 끼지 않는 이상은 이제 정말 자치구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준비해서 공모 접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아타운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구역의 경우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시면은 또한 원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 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서 모아타운 주민 제한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뭐 그전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죠. 권리 산정 기준일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주택 등 분양받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시 자문 요청 접수일, 시에 자문을 요청했을 때 추진위 사무실에서 우리는 계획 수립 단계를 다 거쳤고 이제 공모 접수를 할 건데 이 자문을 좀 요청한다. 그때가 바로 접수일 자체가 또 권리 산정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공모 접수일이 주민이 요청했을 때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앞당겨서 이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시의 자문 요청 접수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접수일 같은 경우도 언제 될지 알 수도 없는데, 그 다음에 자문을 요청했을 때 언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질지 이제는 정말 불명확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투기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아타운의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정말 뚜렷하게 확인하고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5개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 주민 제한 적정 범위 자문 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 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서를 제출하죠. 동의서가 몇 프로 제출해야 되죠? 60%입니다. 60%의 동의서가 있어야지 이제 공모 접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60%의 동의서 중에 노후 불량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가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 미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3분의 2 이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 3분의 1만 신축이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비 사업에서 이 노후 건축물과 그 다음에 불량 건축물의 이 비율을 나눈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내용도 또 중요한데요. 그리고 보시면은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22년도죠. 2년 전이죠. 2년 전 이후에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말 그대로 이 소유자 동의율이죠. 22년도 사이에 지금 올해까지 2년 동안 매입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동의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서가 몇 프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60%입니다. 60%가 필요한데 22년도에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가 되면은
불허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완전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 제한을 이제 서울시에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반대 동의율이 토지 소유자의 25% 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전 내용하고 동의를 하고요. 부동산 이상 거래 등으로 투기 세력이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때 주민 제한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내용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노불량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가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22년도에 매입한 건축물 동의가 30%가 넘어가면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모아타운이 추진이 되는 지역의 경우는 정말 공모 접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선정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들어갔던 구역들, 주민 제한으로 이미 집어넣었던 구역들 아니면은 자치구 공모 접수로 이미 들어갔던 그런 지역들의 매매 가격 어떻게 될까요? 7월 달까지 봤을 때는 제가 정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지금 현재 적용을 받지 않는 게 바로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7월 31일 이전에 지금 자치구 공모 방식이든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지금 들어간 구역들, 이것을 적용받지 않는 그런 구역들의 경우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빨리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모아타운이 추진이 되는 구역의 경우는 선정 기준이 정말 까다로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한테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7월 31일부로 모아타운 공모 접수, 자치구 공모 접수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7월 31일 이전에 모아타운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무조건 7월 31일 이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모아타운 선정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 공모 접수가 들어간 지역에 빨리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모아타운이 추진이 되는 구역 중에서도 상급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중급지라든가 하급지 같은 경우는 이 매가 상승 측면에서도 봤을 때 모아타운이 추진이 되고 있는다. 그럼 지가 상승이 조금 더디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라든가 마포, 성동 아니면은 광진구 이런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역들, 한강변에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구역들 위주로 투자의 방향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규제 완화 방향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서울시의 발표 자료처럼 규제를 하는 방향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규제 완화 정책 방향과 그 다음에 또 규제를 하는 정책 방향이 맞물려서 개인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 현금 청산 기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현금 청산 당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따져보시고 앞으로의 가치가 있는 상급지에 투자를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정말 아파트 값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대체주택이 빌라, 정비사업이 추진이 될 수가 있는 투자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싸니까 재개발이 가능한 주택에 투자를 하자, 젊은 분들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내 자녀, 내 손주에게 정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선물을 해주자라는 취지로 상담을 받으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특강이나 상담 시간에 참여를 하시면 용산이라든가 한강변의 핵심 입지에 투자할 수가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임장 활동을 하시면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실 수가 있게끔 도와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